그냥 다시 빔 프로젝트 없는 시절로 돌아갈까? 땡큐. 저거 있으나 없으나 그림 있을 때 좀 편하긴 한데 그림 없으면 사실 자 이렇게 조건에 맞도록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여기서의 조건은 알파보다 커요인데 이 방정식에서의 근이라고 하는 건 함수에서는 x절편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알파의 값이 만약에 이곳에 있으면 저 그래프는 x제곱의 개수를 선생님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도록 무슨 값을 여기까지 찍혀 우리 누가 봐도 돼. 태연이가 여기 찍히니 오케이 여기까지만 쓰고 A, B, C 미지수 A와 B와 C의 범위를 결정하는 거거든. A, B, C의 범위를 결정해라 라는 문제들이 출제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그래프가 나오게끔 조금씩 좁혀가는 거야. 제일 첫 번째는 얘는 무조건 따져줘야 돼. 함수 값에 운 좋으면 이거에서도 끝날 수 있고 운 나쁘면 두 개는 더 가야 되는데 무조건 함수값의 부호는 가야 돼. 그 함수값의 부호는 뭐냐면 문제 자체에서 준 조건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 x에다가 알파를 넣었어. 그러면 너의 함수값은 뭐야? 양수야. 이렇게. 맞지? 그래서 f 알파가 0보다는 어떨 거야? 클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제 내가 f 알파가 0보다는 커 라고 해서 잠깐 멈추는 거야. 이 조건만 만족하는, 즉 저기다가 이거 붙지 마. a 알파 제곱 b 알파 더하기 b 알파에 더하기 c의 값이 0보다 크다. 이거만 만족하면 이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더니 안 그래. 왜냐면 그래프가 어떻게 F알파가 양수인데도 불구하고 X절편이 이렇게 알파의 왼쪽에 생길 수도 있거든. 왼쪽에. 그리고 이렇게 얘네가 아예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근이 안 생길 수도 있거든. 그럼 나는 하얀색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조건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조건을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야 돼. 그게 누구야? 두 번째가 축의 위치야. 두 번째가 축이야. 축.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일 건데 그 축의 값이 0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러면 누가 탈락하냐면 이런 아이들, 빨간색 그래프는 2번 조건에 의해서 너는 못 그려가 될 거야. 그치? 근데 그러면 1번, 2번을 만족한다고 해서 하얀색 그래프만 남냐? 또 아니야. 파란색이 남잖아. 왜냐면 축이 같은 곳에 알파의 오른쪽에 존재하면서 X축하고 안 만나는 애가 생기잖아. 안 만나는 애가 생기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얘를 어떻게 가야 돼? 무엇까지 추가해야 돼? 판별식까지 추가해야 돼. 그래서 판별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크다만 될 수도 있고 같다만 될 수도 있고 크거나 같다가 다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이 하얀색 그래프와 같은 유형의 알파의 오른쪽에 두 개의 근이 생기게끔 해주는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게 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들을 너도 만족하고 너도 동시에 만족이니까 연립해서 해를 구해 주시면 돼.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방정식은 말이야. 여기에 방정식은 이렇게 주어졌어. x제곱 마이 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 빼기 1은 0이거든. 그랬을 적에 이거의 값에 근의 조건이 적어도 한 개는 무엇이 된다? 음수의 근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음수인 근. 그래서 원래는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선생님 그럼 저는 둘 다 양수가 되는 경우를 빼버릴게요 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좀 놓치기 쉬운 게 있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판별식까지는 없애버리면 안 되는데, 애들이 하다 보면 여사건 그 양수가 되게끔 해주는 부분을 제외하고 답을 쓰거든. 그러면 그때는 얘는 어떻게 돼? 틀리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도 한 개가 음수가 되게끔 해주는 걸 무조건 찾아. 알겠죠? 즉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돼. 여기 0이 있을 적에 이러한 식으로 그려지면 돼.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이렇게 두 근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0이 존재하도록 해주면 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0이 존재하도록 해주면 돼.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뭐야? 음수야. 음수 하나는 생기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0 집어넣어서 함수값만 따지자. 0을 요렇게 집어넣었을 적에 0 집어넣으면 00 a제곱 더하기 a 빼기 1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으면 돼. 같으면 안 돼. 작아야만 돼. 그지? 그래서 요걸 풀잖아? 그럼 이게 사이값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하고 a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5하고 2분의 마일 플러스 루트 5 사이라고 하면 돼. 이렇게. 그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 말고 이것도 되고 또는 누구도 되느냐. 근이 내가 지금 저 경우에는 음수가 몇 개인 경우만 한 거야? 한 개인 경우만 한 거야. 그럼 음수가 몇 개일 수도 있어? 두 개일 수도 있죠. 이렇게 0이 돼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얘 지워도 되니? 미련을 버리고 이제 여기다가도 쓰기 시작할까? 이게 망가졌다고? 고쳐볼까? 아니면 내가 그때 얘기했던 초근접사를 한번 사볼까? 근데 뭐 그래도 지저분해. 여기다 저기 박아놓지 않으면 이것도 사실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놓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저렇게 하고 이거 관리도 어려워. 그냥 없앨까? 없애지 마. 좀 고민해봐야 되겠어. 옛날에 없어서 잘 살았는데 그럼 내가 혼자 고민할게. 혼자 시간에 좀 있다가 시험 감독하면서 혼자 시간에 좀 공부란다. 고민 좀 해볼게. 효리 누나가 고민하지 마라고 했지만 나는 고민을 좀 해볼게. 자, 이 오른쪽은 지우고 그러면 이제 저것도 만족하면서 또는 누구도 만족하면 되냐면 얘도 만족하면 돼. 그러면 이제 두 근이 0에 어디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왼쪽에 있으면 되니까 fx라고 하였을 때 제일 첫 번째는 f0이 0보다는 어때야 돼? 0보다는 커야만 돼. 이렇게. 근데 사실은 뭐 같아도 상관은 없겠다. 그지? 같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축의 위치야. 아까랑 똑같잖아. 알파 오른쪽, 알파 왼쪽.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세 가지 다 따지는 건 똑같아. 그래서 축이 너의 축이 A인데 A의 값이 0보다 작아도 따져주셔야만 돼. 그지? 그리고 세 번째 판별식이 A제곱 요거네. 얘도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2분의 마일 마루트 5 초과 A 2분의 1 마일 플루트 5 여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따져주시면 이 A의 제곱 더하기 A-1이 0 이상이거든. 그렇게 되면 너의 범위는 A가 이렇게 되네. 2분의 마일 마루트 5 이하 2분의 A가 2분의 마일 플루트 5 이상 이렇게 되는 것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랑 겹쳐지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찾아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 그려봐. 요렇게 그렸을 적에 이 0보다 얘를 먼저 그릴까? 여기를 2-2분의 마일 마루트 5라고 할게요. 작거나 같고요. 2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2분의 마일 플러스 루트 5보다 크거나 같고요. 하얀색. 그리고 여기가 0보단 작아요 하고 빨간색. 그리고 얘가 여기에 사이에요 라고 하네.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면 누가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여기에서는 빨간색과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인가? 0보다 잠깐만. 얘가 누구야? 얘가 여기지. 이게 파란색이죠. 여기 파란색 이렇게. 그죠? 그러면 파란색하고 하얀색하고 하얀색하고는 겹쳐지는 게 없네. 왜? 판별식. 이거 판별식 잘못 썼네 이거. 얘는 맞고 판별식을 잘못 썼네. 판별식이 어떻게 돼 이거? 얘는 맞아. 이건 다시 한번 쓸게. F형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A의 값이 작거나 같아요. 2분의 마일 마루트 5 이하. A의 값이 크거나 같아요. 2분의 마일 플루트 5 이상. 이렇게. 근데 A가 0보다 작아요. 오케이. 난 0보다 작아요. 3번에 판별식이거든. 판별식 땅 하고 쓰면 마A 제곱 A 제곱 사라지고요. 마A 풀 1만 생겨요. 마A 풀 1. 이게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A의 값은 누구보다 작아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그치? 왜냐면 이 그래프가 사실 이렇게 그려져도 되거든. 이렇게 그려져도 되거든. 저렇게 그려도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그려져도 되거든. 서로 다른이라는 말 없잖아. 그죠? 적어도 한 개의 음의실근이라고 하니까 여기 등호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수직선에다가 내가 나타내 볼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2분의 마일 마루트 5 이하 하얀색 2분의 마일 플루트 5 이상 이렇게. 그리고 A가 0보다 작아요 요렇게. 그리고 A가 여기가 0이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거든. 근데 1이 얘가 얼마냐면 이게 0. 얼마일 거야. 그러면 1이 여기쯤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는 이렇게 세 개가 전부 다 겹쳐지는 부분을 찾을 거야. 그랬더니 그게 어디야? 여기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얻어진 것은 뭐야? a의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를 2로 나누는 것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걸 만족해도 음수의 근이 생기고 이걸 만족해도 음수의 근이 생기지 않아. 적어도 하나는.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따로 써도 되는데 보니까 얘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그냥 하나로 이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얘를 a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보다는 어때요? 작아요 라고 얘기해 주면 돼. 그럼 우리가 찾는 범위가 다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럼요. 잠깐. 그래. 저기 눈 감았지? 이거 보면 안 되는 거야. 어제는 어떤 애가 보더라. 비밀번호를. 그래서 내가 바꿀 가지고 고민했었어. 왜 안 되냐? 아니 오세요. 너무 속상하다. 화이트 있지. 자, 그래서 이제 개념 5번까지는 끝이 났고 개념 6번에 여기가 뭐 또 여기 타이틀이 근의 분리야 라고 다 안 돼요. 이미지 설정이 되지가 않아요. 자, 됐어. 그래서 이제 2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8번에 보시면 요 28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8번에 x제곱 마이x IA x y는 0이라고 하는 어디잖아.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마일과 1 사이야 라고 얘기했어. 그럼 내가 너의 그래프의 이름을 칠판이나 넓게 쓰자. fx라고 할게. 그러면 나 너 침범한다. 이제 끝났다. 됐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거든. 근데 문제 자체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너 버렸다. 끝났다. 프린트 챙겨서 다닐 거. 이렇게 될 때 두 근이 모두 마일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랬어. 그러면 시하야 이거의 그림이 y는 x의 제곱에 그래프가 1이거든. 어떻게 그려져야 돼? x절편의 위치만 한번 이야기해 줘 볼래? x절편의 위치만 어떻게 되어야 될까? 그렇게 그려줘야 되니까 x절편이 어디에 있어야 돼? 마일과 1에
바깥쪽이. 근데 여기 문제가 저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일과 1 사이에 있으라는데 그럼 x절편이 어떻게 돼야 돼? 사이에 이렇게 그려져야만 된다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첫 번째 f 마일하고 f1의 부호는 너무나 당연하게 따져 주셔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f 마일은 0보다는 어때야 돼? 0보다는 마일과 1 사이에라고 하니까 0보다는 작아야 되고 f1도 0보다는 작아야만 돼.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면 저 조건만 만족하면 아니 미쳤다 씨. f 마일이 0보다 크지 왜 작냐? f 마일이 0보다 크고 f1이 0보다 커야 돼. 지금 컨퓨즈하네. 혼란스럽다. 컨시더 좀 해야 되겠어. 좀 숙고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저희 갑자기 나도 아직은 어른이 아닌가? 이런 거 하나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아직 혼나서 진짜 이게 너무 필요 없잖아. 저거 없으면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거 없애버릴까? 진짜 이거 없으면 필요 없잖아. 맨날 줄 꺼냈다 넣었다 할 필요도 없고 내 책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사실 저기다가 하나 달아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뭘 따져주냐, 왜 안 되는지를 그려주려고 했구나. 왜 안 되냐 하면 그래프가 물론 이렇게 노란색처럼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지만 빨간색처럼 이렇게 해서 양수인데 얘네 둘 다 양수,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데 노란색은 x축과의 교점이 없어서 탈락이고 빨간색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x절편이 없어서 탈락이고 또한 파란색처럼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더라도 1일 때 양수고 양수고 양수이지만 오른쪽에 생겨서 너도 탈락이야.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이나 노란색이 그려지게 해주는 건 없애줘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축을 끌고 오는 거야. 여기서의 축은 a거든. x는 a. 그거의 값을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끌고 오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래 놓고 이렇게 가면 누구는 얘네는 없앨 수 있어. 파란색하고 빨간색은 없앨 수 있어. 이해되죠? 무슨 소리인지? 근데 노란색은 아직까지도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그 노란색을 어떻게 할까? 다시 더 없애주려면 판별식을 어떻게 해줘야 돼? 0보다 크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서로 다른이라는 너희들 책에 밑줄 쳐놔야 돼. 서로 다른 누실근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 a의 제곱에 플러스 a의 값이 0보다는 반드시 어때야 돼? 커야만 돼. 그래서 이거 가장자리가 될 거고 요거 하나만 먼저 풀면 a의 값이 y보다는 작고 0보다는 커야 돼가 될 거고 저 위에 거 마일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의 범위들에서 이 네 가지의 값을 전부 다 어떻게 해서 풀어야 돼? 연립해서 풀어주셔야 돼. 연립해서 풀어주셔야 돼. 이해 되시죠? 그죠? 이해 되시죠? 오케이? 정리 한 번만 해보십시오. 정리 한 번만 해보십시오. 눈에 보이면 짜증만 난다. 눈에 보이면 가라.
그러면 말이죠. 또 다 끝났나? 개념이 아니라 고난도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다 풀었나? 다 풀었나? 되었어요. 개념 6번까지 해서 오케이. 그러면 일단 오늘의 숙제는 80쪽까지거든요. 오늘의 숙제는 지난번에 79쪽 23번까지였는데 일단은 80쪽까지만 하고 더 나가. 자, 더 나가자. 오늘 저거는 하지 말고 질문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받고 다음 시간에 하는 그 오답 테스트는 그냥 오늘 봤어야 되는 걸로 볼게요. 오늘 봤어야 되는 걸로 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하고 있는 순열로 들어가 보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문제 자체가 어때? 바뀌죠. 그렇지? 문제 자체가 바뀌어. 우리가 여태까지는 뭐 함수를 거의 주로 다루었었는데 함수가 아니라 그냥 숫자 노름이야. 그냥 하나하나 잘 세서 잘 다 세어지면 맞추고 잘 못 세면 틀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선 선생님이 무엇을 알려줄 거냐 하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은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를 하나하나 헤아리는 거거든. 그럼 뭐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 중학교 2학년 때도 다 배웠잖아. 중학교 2학년 때도 확률, 경우의 수 이런 건 다 배웠잖아. 어떻게 되냐면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행이라고 하는 걸 할 건데 그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예측 가능한 뭔가를 하는 거야. 그치? 우리가 뭐 예측 불가능한 거? 뭐 있을까? 예측 불가능한 거. 응? 아니 그거 그냥 경우의 수를 따지고 싶은데 예측 그래 뭐 이런 거. 이 세상에 지구와 같은 이 우주의 지구와 같은 별이 적어도 몇 개 있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세봐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건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없어? 없잖아. 말도 안 되는 없지 예를 들긴 했지만 근데 분명히 있어? 없어? 있어. 분명히 있어. 지구만 이렇게 하면서 입시하고 이러지 않을 거야. 어느 도마뱀은 도마뱀 자식을 꼬리로 때리고 있을 거야. 너 공부 안 해? 이러면서 엉덩이로 계속 꼬리를 막 때리는데 공부 안 했지? 이러면서 도마뱀 언어 저쪽 큰 코모도 도마뱀 언어를 배우라고 했잖아. 우리가 언제까지 작은 도마뱀까지만 해가지고 살 거야? 막 이러면서 도마뱀들이 막 선글라스 끼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막 근육 키우고 막 프로필 사진 찍고 이 비늘이 말이야 한 땀 한 땀 해서 내가 이거 의수로 해가지고 웃긴 거야 뭐 이런 그런 도마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곤충이 말하는 곤충이 네 왜? 너 얼만큼 했어? 아니 말을 해. 우리 사이에 문제 않는 내일 내일 수학? 내일 수학인데 무슨 과학 숙제를 그래 오늘 빨리 과학 숙제도 하고 쓸 수
근데 오늘 왜 가요? 알겠어. 그래가지고 곤충이 막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막 응? 바퀴벌레가 막 날개를 비비면서 이러는 그게 말이야. 공부해 막 이런 얘기고 막. 그런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뭐 지구인처럼 이렇게 눈, 코, 입 있고 이렇게 살아라는 법 있어? 딱 가서 외계인을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구랑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진짜 그거는 대박이지. 근데 언어가 각각이 다 다르니까 이제 그 공부하려면 또 이제 빡세지는 거지. 야, 너 A 행성 가서 안 살 거야? 거기 지금 땅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 지금 우리 거기 성공해야 돼. 그러려면 거기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럼 거기 언어 빨리 배워야지 하면 이제 또 막 언어 배우고 거기도 수학이 있을 거 아니야. 수학인데 이번에는 우리 지구에서 쓰는 숫자랑 달라. 막 이래가지고 그걸 막 공부하고 분명히 있다고. 외계인은. 하지만 정확하게 몇 개라고는 얘기 못하겠지. 그지? 선생님은 난 분명히 있다고. 난 외계인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 여기만 이렇게 있다? 우리만 이렇게 무슨 축복받듯이 이렇게 있다? 말이야. 어쨌든 있어. 근데 걔네가 몇 개 있어? 는 지금은 예측 불가능이니까 내기를 못하겠어.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어떠한 시행을 할 적에 그 시행이라고 하는 건 아까처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요 라고. 주사위 한 개를 던졌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지.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 너 그럼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개야? 라고 하면 일단은 주사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돼. 주사위라고 하는 건 정육면체 모양에다가 1과 2와 3과 4와 5와 6이라는 숫자를 6개를 써놓고서 그걸 굴려가지고 윗면에 있는 걸 읽기로 했어. 그게 표준 룰이야. 라고 이렇게 알고는 있어야지. 그랬을 때 그 위에 나올 수 있는 총 숫자들이 몇 가지가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세내는 걸 보고 우리는 총 경우의 수야 라고 이야기를 해. 총 경우의 수. 그럼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의 총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될 거고. 근데 이제 저렇게 다 일어날 수 있는 걸 표본 공간 무조건 이 시행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체 사건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꼭 우리가 경우의 수의 문제를 내면서 전체 경우의 수만 물어보지는 않잖아.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주잖아. 그치? 오늘 애들이 다들 자네. 왜 이렇게 자? 자네 왜 자네? 자네 왜 자나? 뭐 어쨌든 왜 자냐? 난 지금 마음이 아파. 이제 나는 빔 프로젝트랑 이별했단 말이야. 사실 필요 없는 거 같아. 근데 도형 편에서는 필요해. 아이고. 자, 그래서 이벤트를 준다고. 사건 A라고 해서 사건 A가 뭐야 그랬더니 2의 배수의 경우의 수를 구해봐 라고 이렇게 준다. 그럼 2의 배수를 내가 구해볼게 라고 하면 주사위에 1부터 6까지니까 거기에 2의 배수라고 하는 중학생, 곧 초등학생의 지식이 추가가 돼가지고 누구를 2하고 4하고 6을 걸러내야지. 그래서 너는 몇 가지야? 3가지야 라고 하는 게 어떠한 경우의 수를 구해내는 방법이야.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 겁나 쉽네요. 맞지? 근데 겁나 쉬운데 이게 겁나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사실 우리 이 책상에다가 사람을 앉혀내는 것만 해도 만약에 책상에 둘, 넷, 여섯, 8개만 있다 치자. 둘, 넷, 여섯, 8개만 있는데 여기에 8명의 사람을 앉혀준다는 거야. 자, 그럼 8명의 사람을 앉혀주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는 8개 중에 고를 수 있네. 다음에 오는 애가 저기 한 명 앉아있어? 7개네. 그럼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8 팩토리알로 끝. 근데 이게 그렇게만 나오면 문제가 너무 좋잖아.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뭐 해야 되는 거야?
8팩토리얼이고 8p3이고 5p3이고 7p2이고 7c3이고 이런 것도 기본적인 개념은 배워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 8자리에 앉는데 자 우리 8자리에 앉을 건데 여기 4명만 앉을 건데 그 4명의 앞과 뒤에는 아무도 앉으면 안 돼. 양옆과 앞뒤에는 앉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앉으라는 얘기야? 하나 띄고 건너편에 대각선에 앉고 또 대각선에 앉고 대각선에 앉고 아니면 여기 앉으면 대각선이니까 4팩 곱하기 2 해가지고 4팩에 2에서 48가지 이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또 8명의 사람을 갑자기 여기다가 주면서 8명의 사람인데 A랑 B는 이웃하고 앞뒤 줄에도 앉게 하지 마라고 하면 그 A가 맨 앞줄에 여기 앉니 그리고 4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6명을 뿌려서 앉혀주시고 이런 경우의 수들이 아니 선생님 지금 예를 든 건 하나의 책상 8개 한 가지에서 책상 8개라는 이런 조건 하에서도 낼 수 있는 문제가 어떻다고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풀 때 선생님이 지금 뭐 팩토리얼이야 어쩌고야 뭐야 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정 안 되면 내가 노가다라도 한번 세볼 거야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그 노가다로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도 참 안타깝게도 노가다로 세다가 하나 두 개 잘못해가지고 놓쳐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생겨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거지. 그러면 지금은 뭐 선생님 노가다 하면 된다면서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공식화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공식화된 것들은 어떻게 하자? 공식화해서 좀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의법칙이라고 하는 것과 고배법칙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뭐 순열이라고 하는 것과 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 나갈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떠한 합의법칙이라고 하는 걸 배워보고 싶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합의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행에서 하나의 시행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등장할 때 각각의 사건의 각 사건의 경우의 수의 합을 각 사건의 경우의 수의 합을 구한다.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합의 법칙은 하나의 시행에서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될 때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동시 발생이 불가능할 때 우리는 얘를 합의 법칙으로 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자. 어떤 갑이라는 아이가 배가 엄청 고파. 그리고 목이 엄청 많이 이렇게 하자. 갑이라는 아이가 잠이 너무 고파.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잠을 잘 것이냐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침대가 있어. 침대는 과학이잖아. 그래서 그 과학적으로 4개의 침대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4개의 침대가 있어. 아 너무 좋은 예를 들고 있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갑이 이렇게 딱 보고 저 침대를 보고 난 자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밑에 어떠한 자판기가 있어. 난 지금 배도 고픈데 자판기가 있는데 A, B, C, D 이렇게 4개의 빵이 있어. 빵 자판기야. 얘는 브레드 자판기야. B-R-E-A-D 브레드 빵이야. 알아? 영어 공부도 하는 거야. 브레드 빵 자판기 자판기는 영어로 무슨 밴딩 머신인가? 스마트 머신? 밴딩 머신? 뭐 어쨌든 머신이야. 그죠? 멋있네. 자, 그래가지고 걔가 머신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갑이 이렇게 딱 왔어. 그래서 얘는 하나의 시행을 할 거야. 시행은 뭐냐면 자거나 이렇게 뭐 밥을 먹거나 뭐 이런 시행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있는데 돈이 1,000원이 있어. 갑에게 1,000원의 돈이 있어. 이렇게 1,000원의 돈이 있어. 근데
이 침대에서 자는데 침대 사용료가 3시간당 1,000원. 그럼 나 3시간은 잘 수 있어. 근데 이 빵 하나가 몇 개냐? 빵 하나가 얼마냐? 그랬더니 하나의 빵에 1,000원이야. 그럼 얘는 시행이 침대에서 자는 시행과 자는 것과 아니면 이 시행 내에서 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졸음을 해결하는 것 해가지고 두 가지의 사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각각 4개의 침대를 사용할 때 4개를 고를 건데 그 고를 때 1,000원밖에 없고 빵 4개를 고를 건데 빵 4개를 고를 때 1,000원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건을 크게 침대 고르는 사건을 P사건이라고 하고 빵을 고르는 사건을 Q사건이라고 할 적에 이 시행 내에 있는 P사건과 Q사건은 동시 발생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겠지. 왜냐면 침대를 골라버렸으면 침대 골랐다가 빵을 먹는다. 그럼 얘는 1,000원이 있는 게 아니지. 더 있겠지 돈이. 근데 1,000원밖에 없다며. 그럼 얘는 P사건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데 4가지. Q사건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데 4가지. 근데 동시 발생이 절대 불가능하니까 내가 이러한 시행에서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8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런데 얘가 2,000원이 있어. 그럼 얘는 이제 유토피아야. 침대에 누워서 3시간 동안 잠도 자면서 잠자기 전에 빵도 먹을 수 있어. 얘가 지금 2,000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P사건을 일으키고 그리고 동시에 Q의 사건을 일으킬 수가 있지. 그럴 때 우리가 얘를 보고 무슨 법칙이라고 하느냐? 고배 법칙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저거 이야기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동시 발생해야만 한다. 동시 발생하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동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P의 사건과 Q 사건의 경우의 수에 무엇을 구한다? 곱을 구한다. 그래서 446. 왜? 동그라미 침대랑 A빵, B빵, C빵, D빵 그리고 여기 만약에 죽이 있었으면 A빵, B빵, C빵, D빵, 죽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죽빵. 잘 거야. A빵, B빵, C빵, D빵, 죽빵 그리고 5도 있었으면 O빵도 있겠지. 그지? A빵, B빵, C빵, D빵, 죽빵 그리고 5빵 콧소리 넣어서 5빵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썸 타는 관계겠죠. 그런데 죽이라는 빵하고 오라는 빵은 없어서 4가지만 있어. 나도 오늘 눈이 안 떠. 왜 눈이 안 뜨지? 어제 겁나 피곤해서 일찍 잤거든. 근데 일찍 자면 더 피곤한 것 같아. 눈이 안 떠져. 그래서 눈 뜨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눈은 뜨고 있는데 피곤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럴 때는 몇 가지? 4와 4의 곱인 16가지. 이렇게 갈 거야. 그렇지, 시연아? 자, 그리하여 우리가 여기는 가볍게 1번하고 4번 우리 몇 쪽이야? 그 88쪽에 1번과 4번을 하나씩 봅시다. 원래는 뒤에 고난도로 바로 가야 되는데 새롭게 신설된 함수에서 벗어난 단원이기 때문에 고난도 말고 그냥 개념 엔트 해설만 보자. 3부터 10까지 자연수. 오케이. 그러면 자연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돼. 3, 4, 5, 6, 7, 8, 9, 10 8개 있네.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뽑을 때 3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평균이 4나 또는 5가 되는 경우. 이거는 있잖아. 말은 이렇게 돼 있어서 무슨 규칙이 있고 이럴 것 같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더해서 4 되는 거 찾는 거야. 평균. 그치? 그럼 봐라. 세 수의 평균이 4야. 이게 몇 번이라고? 1번이죠. 1번에 3부터 3, 4, 5, 6, 7, 8 2부터 7, 10 3부터 10 7, 8, 9, 10 이렇게. 근데 어쨌든 세 수의
평균이 얼마였으면 좋겠대? 4였으면 좋겠대.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평균이 4야. 세 수의 평균이 4야. 그러면 A와 B와 C의 합에 3으로 나눈 게 4라는 얘기니까 세 수의 합이 얼마? 12가 되는 세 개의 수를 찾아주면 돼. 이해되죠? 그래서 저기에서 3부터 10까지 해서 3개 딱 골라가지고 12 되는 경우 찾으면 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 5가 되는 경우에. 그러면 평균이 5가 되는 경우는, average가 5가 되는 경우는 합이 얼마? 3, 5, 15, 15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면 돼. 이런 게 그냥 지극히 가장 단순한 무슨 문제야? 노가다성 문제죠. 그치, 시아야? 아이, 시아 근데 오늘 왜 늦었다고? 눈 와서 늦었다 그랬어? 눈 아파서 늦었다 그랬어? 어? 아, 셔츠를 놓쳤어? 눈 와가지고. 한번 풀어봐. 난 벌써 저거 없는 거에 적응해서 가는 거 없어도 될 거. 그냥 이렇게 해서 보고. 아, 됐어. 너 꺼져. 너 필요 없어. 없이도 잘 살았어. 한 3년 동안 고마웠는데 고칠까? 아니 근데 너무 자질구레한 게 너무 많아. 이게 좀 그래. 아니야, 고마웠어. 드라마 찍어 혼자? 자, 마지막 4번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지점 A, B, C, D를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있는데 갑과 을이 동시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 또는 C 지점을 지나가지고 D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 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어져 있네. 4번에 이렇게 A점이 있고 B지점이 있고 여기 C지점이 있고 여기 D의 지점이 있어. 그런데 A에서 아이고 반대구나. 여기가 B고 이 밑에가 C고 여기가 D구나. C고 여기가 D인데 A에서 B로 가는 것 한 가지, 너는 두 가지, C에서 D는 세 가지, 얘는 또 여기가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갑과 을이 동시에 A 지점에서 B 지점을 통과한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동시에 두 사람이 같은 곳을 지날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때 A라는 갑이라고 했니? 갑이라는 애는 어떻게 갈 수 있냐면 A에서 B 들렀다가 D로 갈 수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애는 그러면 D로 가려면 A에서 C를 들렀다가 D로 가야 돼. 근데 A에서 B로 가는 길은 한 가지니까 하나, 그리고 B에서 D로 가는 길은 네 가지거든. 그럼 각각의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길을 골라야 하는 이벤트가 생기는 거야. 사건이 생기는 건데 그 P 사건과 Q 사건이 동시 발생이냐 아니냐? 동시 발생이야. 그치? P를 고르고 그리고 Q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 발생이야. 그리고 을도 A에서 C로 가는 거 RS라고 하면 R 사건과 해서 동시 발생이야. 2, 3은 6 이렇게. 그런데 이제 또 보면 갑이 가는 사건과 을이 가는 사건 이게 네 가지고 이게 6가지거든. 그 두 가지 사건은 동시 발생이야? 따로따로 발생이야? 이런 게 또 중요한 거야. 동시 발생 아니면 동시 발생 아니야? 동시 발생이야. 그치? 갑이 가고 그리고 나서 을도 막 선택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4, 6에 24, 24가지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2번 반복될 거라고. 왜냐면 갑과 을의 가는 방향성을 바꾸면 되거든. 그래서 몇 가지? 48가지 라고 이야기해야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여기까지.